Welcome. Money Supermarket. 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광주입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가운데 손해를 보기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투자자의 95%는 실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 대단히 높은 확률이죠. 성공, 돈 버는 확률이 아니라 실패하는 확률이 95%라는 거죠.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성공하는 경우보다 실패하는, 즉 돈을 버는 경우보다, 돈을 불리는 경우보다 돈을 까먹는 경우가 더 많을까요? 자, 이 사실을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펀드들이 있습니다. 아주 전설적인 마젤란 펀드, 또 사와카미 일본 사와카미 펀드, 한국에도 있죠.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 이 세 가지 펀드를 통해서 자, 어떻게 하면 투자자의 95%가 실패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또한 그것만 이렇게 살펴보면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것을 우리한테 유익하게 적용해야 하니까 이 마젤란 펀드, 사와카미 펀드, 한국밸류 10년 펀드, 이 세 가지 펀드를 통해서 왜 실패하는지, 그렇다면 실패 확률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내외 대표 펀드 세계에서 배우는 5가지 투자 원칙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돈 파는 가게 단골이 되시면 매일매일 신선한 돈 되는 정보가 배달됩니다. 자, 아무도 손해를 원치 않지만 투자자의 95%는 실패할 수 있다. 세 가지 펀드, 국내외 대표 펀드 세계에서 배우는 5가지 투자 원칙. 첫 번째 펀드는요, 정말 이거는 전설적인 펀드죠. 수익률이 무려 2700%입니다. 수익률 2700%, 수익률이 100%만 해도 와우 싶은데, 이것은 100%의 27배, 2700%. 이 전설의 마젤란 펀드인데요. 이 마젤란 펀드를 운용했던 회사는 미국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사였는데, 운용하는 회사는 그전에도 있었고, 그 마젤란 펀드를 운용하기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이 마젤란 펀드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전설적 투자자, 아주 위대한 투자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피터 린치입니다. 이 피터 린치라는 사람이 이 마젤란 펀드를 실제 운용했던 사람이죠. 언제까지 운용했냐 하면요, 피터 린치가 13년 동안 운용했답니다. 즉 1977년부터 이 마젤란 펀드를 만들어서 1990년까지 13년 동안 운용을 했는데, 13년 동안의 누적 수익률이요 2700%. 정말 환상입니다. 이것을 이제 연간으로 따지니까 연평균 29.2%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 29. 연 30% 가깝게 돈을 불릴 수 있는 펀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적용해 보면요, 1977년도에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13년이 지난 1990년도에는 27억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정말 그죠? 이런 투자 없겠죠. 또 이 13년 동안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실은 이 마젤란 펀드는 1977년도에 펀드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일반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지 못했던 펀드입니다. 실제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던 시기는 1981년 한 중반 정도부터 일반인들도 투자할 수 있었는데, 그 이전까지는 피델리티 이렇게 주인들, 그죠? 주인들의 자산 관리하는 펀드로 이렇게 있다가 1980 있었는데 운용 수익이 괜찮아요. 그래서 1981년 중반부터 이제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펀드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1977년도에 1억 투자했던 사람이 1990년도에 90년까지 있었다면 27억을 벌었을까? 이것은 이제 가설입니다. 어쨌든 그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 수익률이 없었고, 특히 1987년도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주가 폭락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젤란 펀드는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마젤란 펀드의 바로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피터 린치, 이 대단한 투자가죠. 이 사람이 어쨌든 1990년까지 운영하고 피터 린치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정말 중요하게 나눌 것은 이건데요. 마젤란 펀드 투자자의 절반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대를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일반 투자자들이 마젤란 펀드에 투자할 수 있던 것은 1981년도 중반 이후니까 81년 중반 이후에서 90년까지 약 9년 정도에도 계속 마젤란 펀드는 30% 연평균 30%의 수익을 기록했을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젤란 펀드의 일반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이 마젤란 펀드 모든 투자가 그렇지만 뭐 그게 좋았던 때도 있고 나빴던 때도 있었겠죠. 연 평균으로 따지면 30% 가까이 벌었다라는 거지. 그 1년 사이에는 나빴던 때도 있고 좋았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요,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때는 바로 들어오지 않고 수익률이 좋았던 6개월이 지나서 펀드에 가입하고, 또 그렇게 가입하고 있다가 계속 수익률이 또 나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빠질 때는 수익률이 나빠지기 시작한 6개월 이후에, 그러니까 뭐 엄청 나빠진 거죠. 수익률이 나빠지기 시작한 6개월 이후에 또 펀드를 팔았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뭐 좋아 보일 때 들어가고 나빠 보였을 때 나왔다라는 거예요.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결코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건데요. 한국의 주식시장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이후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주간 매주 단위를 기준으로 해보면 매주간요 5% 이상 상승, 5% 이상 올랐던 기간은 주수가 딱 45주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자, 2000년 이후 17년 동안 한국의 코스피가 1년이 52주죠. 1년이 52주인데 이 2000년 이후 17년 동안 딱 45주만 전체 이 기간에 총 4.9%, 5%도 되지 않죠. 이 5%도 되지 않는 주간 동안만 5% 이상 상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때 이제 마젤란 펀드의 예를 적용해 보면 이때 아마 뭐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에 많이 가입했다가 또 그 위에 또 쑥 빠지면 또 환매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도 뭐 이익을 본 사람이 많다 적죠, 그죠?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가 2000년 이후 17년 동안 주간 기준 5% 이상 상승 기간은 딱 45, 즉 전체의 4.9%, 5% 정도만 매주간 단위로 상승했다고 치면 이것을 기준으로 펀드에 투자했다가 또 빠지니까 펀드를 팔아치웠던 이 사람들이 이익을 보았을 확률은 별로 없다. 자, 이것이 95% 사람들 대체로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죠. 95%가 투자에 실패할 수 있다. 뭐 이런 전제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경제가 불확실한 동안 사실 이제 한국의 우리 주가가 뭐 길게 보면 뭐 한 7, 8년 동안은 우리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하죠. 뭐 1800, 2000 또는 뭐 1800 높이 보면 한 2200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리 이렇게 해왔죠. 경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확실하지 않는 동안 이때는 오히려 좋았다고 가입하고 나빴다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을 보유하는 장기 투자가 유효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마젤란 펀드 역시도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할 수 있었던 1981년 중반부터 이 피터 린치가 은퇴했던 90년까지 매년 30% 이상의 수익률을 거뒀기 때문에 계속 두었다면 큰 이익을 보았겠죠. 그렇지만 그 기간 동안에 좋았던 때 들어갔다가 또 그 기간 동안에 나빴던 때가 있었을 건데 나쁘기 시작하고 6개월 후에 딱 아이고 이제 원금도
못 건질까봐 싶어 그런 두려움에 팔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익을 취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이 방송 듣는 분들이 여기서 어떤 지혜, 그죠? 어떤 지혜를 얻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펀드, 일본 월급쟁이들의 꽃입니다. 왜 일본 월급쟁이들의 꽃이라고 하냐면 이 펀드를 기관 투자자를 받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펀드들의 기관 투자, 즉 뭐 증권회사, 은행 이런 쪽에서 뭉친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돈을 불려야 하지 않습니까? 좋은 펀드들은 자신들이 고객들한테 맡은 이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좋은 펀드들의 기관 자금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 일본 월급쟁이들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펀드 사와카미 펀드인데 이 사와카미 펀드는 딱 월급쟁이들만 받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없죠. 이 사와카미 펀드가 1999년도 지금부터 한 18년 전이죠. 18년 전에 개설되었는데 개설된 설정 이후 18년 동안 총 누적 수익률이 보시면 지금 보시죠. 136.984%예요. 이걸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요. 7.6% 이상입니다. 연평균 7.6% 이상. 연평균 7.6% 이상이라고 하니까 크게 보이지 않나요? 자, 그동안 일본이 어땠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도대체 일본이 어땠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동안 일본은요, 주가 지수 행편 없었습니다. 위에 보시죠. 주가 지수 행편 없었고 금리가 1% 이하예요. 그죠? 금리 1%. 아직도 일본은 그냥 금리 좋지 않습니다. 그죠? 또 부동산 값도 우리가 자주 이야기 들어서 알고 있지만 부동산 값도 완전 개폭락. 그죠? 개폭락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 사와카미 펀드가 이런 경이로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률은 상당히 경이로운 수익률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한국 대표 선수 누구죠? 한국 대표 선수 가치주 펀드의 대표 선수 바로 한국밸류 10년 투자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돈 파는 가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한국밸류 10년 투자도 정말 대단한 펀드입니다. 펀드가 원래 설정된 때는 2006년 4월 18일이었는데 지금까지 그 최초 설정일 이후 대략 한 11년 6개월 정도 지나갔죠. 여태까지 총 누적 수익률이 153.33%입니다. 여기 이제 나오죠. 153.33% 총 누적 수익률. 총 누적 수익률이 이제 153.33%인데 이것을 연간 평균으로 따지면 약 14% 이상입니다. 그죠? 연 14% 이상입니다. 비교 지수가 나오죠. 비교 지수 일반 이게 우리가 코스피 이런 등등 이제 인덱스 지수 시장 평균 이런 지수들이 이 이제 한국밸류 10년 투자 펀드가 운용되었던 기간 동안 76%인데 한국밸류는 153%가 2배 이상이죠, 그죠? 비교될 만한 펀드와 비교해 보니까 거의 2배 이상이더라라는 거죠. 아주 갈목할 그런 기록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한국밸류 10년 투자에도 이 손해 본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이 자료는요, 제가 이제 펀드 슈퍼마켓에서 오늘 날짜로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한국밸류 10년 투자의 최근 3년 동안 매월 적립식으로 투자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최근 3년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올해 1월 5일까지가 최근 3년까지 매월 적립식으로 한 50만 원씩 투자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어떤 펀드에? 한국의 대표 가치주 펀드인 한국밸류 10년 투자. 그런데요, 총 투자 금액 1,800만 원인데 평가액은 3년 동안 800만 원에 1,800이 안 돼요. 1,789만 1,280원. 그래서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마이너스 수익률.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무리 좋은 펀드도요. 3년 동안 계속 지속적인 투자를 해도
이익을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펀드를 길게 보면 1년 단위에 잘라 1년 단위 속에서도 이익 구간, 하락 구간이 있고 또 3년 단위 속에서도 이익 구간, 하락 구간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앞서 우리는 첫 번째 펀드로 마젤란 펀드를 이야기했는데요. 이 마젤란 펀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마젤란 펀드도 자, 조금 전에 이제 한국별로 10년 투자 이게 3년 했을 때 이게 손해 볼 수도 있다 이야기했잖아요. 일본 아까 이야기했던 일본 펀드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제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하나의 이제 한국별로 10년 투자의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자,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마젤란 펀드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일반 투자자에게 이 마젤란 펀드가 개방된 것은 1981년 중반 이후 9년 동안인데, 자,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된 때로부터 90년, 이 피터 린치가 떠났을 때 1990년까지 이 펀드 규모가 1억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정도 되죠. 1억 불에서 이 90년도에 160억 불, 와, 그냥 뭐 환상입니다. 160배로 급성장을 했죠. 그 기간 동안에 연 평균 수익률은 22.5%였다고 합니다. 즉 일반 투자자에게 개방된 때로부터 90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22.5. 이 펀드가 개설된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 동안은 연평균 약 한 뭐 30% 가까이 되지만 일반 투자자가 투자를 시작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90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은 22.5%였다고 하는데, 이 비교지수, 자, 미국 펀드니까 이 비교지수 S&P 500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 S&P 500 이 펀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 16. 연평균 16.53%였다고 하니까 뭐 그닥 경이로운 수익률은 아니죠, 그죠? 결국 이제 시장 초과 수익률은 뭐죠? 이 16.53%에서 22.5를 빼면 약 뭐 한 6% 정도, 약 6% 정도가 시장 평균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초과한 정도가 6% 정도인데, 사실 시장의 평균 수익률을 6% 이상 초과한 펀드 정도는요, 이게 마젤란 펀드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유일한 게 아니고 뭐 한 10여 개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 10여 개 있다, 한 10여 개 있다는 거죠. 결코 그렇게 이제 대단한 펀드는 아닌데 조금 우리가 오바된 측면이 있다. 오바된 이런 측면도 있다. 마젤란 펀드는 결정적으로 쇠퇴합니다. 이게 이제 급성장의 함정, 즉 펀드가 너무 이제 커짐에 따른 한계인데요. 펀드가 커지다 보니까 대기업에 집중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펀드가 커질수록 원래 이제 마젤란 펀드는 이 피터 린치가 소위 중소형 가치주를 발굴해서 대박을 터뜨림으로써 유명해진 펀드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펀드 규모가 160조 가까이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의 그 수익이 뭐 10배, 100배가 나도 펀드가 너무 크니까 작은 기업이 수익을 튀긴다 한들 너무 펀드가 크니까 이게 한강에 그냥 물 한 바가지, 태평양에 오줌 한 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큰 대기업에 집중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큰 눈사람을 크게 만들면, 크게 굴리면 많이 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눈이. 그것처럼 작은 기업보다는 이제 대기업에 집중하게 되죠. 또 이제 과도하게 분산합니다. 아무래도 펀드가 엄청 커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험에도 많이 취약할 수 있죠. 이제 시장의 변화에 영향을 빨리 받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분산, 그죠? 시장의 영향을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엄청난 분산, 너무 많이 과도한 분산, 무려 1,700개가 넘는 종목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침내 이 마젤란 펀드가 원래는 뭐죠? 중소 가치주 펀드인데 오늘 이야기한 이 세 가지 펀드는 다 중소 가치주 펀드예요. 장기 투자를 통해서 저평가된 중소형 종목에 값이 쌀 때 투자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대박을 터뜨리는 이런 펀드인데, 이 마젤란 펀드가 너무 커지니까 결국
이런 중소가치주 펀드로 집중하지 못하고 결국 일반 성장주 펀드, 일반의 펀드, 대기업에 집중하는 이런 펀드로 가버렸다는 거죠. 그 결과 마침내 시장 평균 수익률 정도로 하락하고 맙니다. 결국 1997년도에 피터 린치가 은퇴한 이후죠. 피터 린치 은퇴는 1990년까지고, 그리고 이제 한 97년까지 뭐 아주 힘들게 이 마젤란 펀드를 다른 운용역들이 운용해 오다가 1997년도에 신규 고객을 모집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뭐 한 10년이 지나서 지난 2008년도에 다시 이렇게 일반 신규 고객을 모집하기도 했지만 별 영향력 없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펀드, 일본 펀드, 한국 펀드, 또 미국 펀드, 이 유명한 중소 가치형 펀드들의 내용, 그 수익률, 또 어떻게 여기에도 손해 볼 수 있다 등등 나누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첫 번째는요, 결국 시간 보유입니다. 아까 한국별로 10년 투자의 월 정리 비율로 최근 3년을 투자했는데도 손해 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익을 보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비록 이익은 거두지 못했지만 손해도 거의 없었다. 그죠? 손해도 거의 없었다. 또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장기 적립 3년 이상만 투자해 나가도 손해볼 확률은 아주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얼마나 벌 것이냐는 그 이상, 3년 이상, 최소한 3년 이상의 투자 기간하고 좌우되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는 어쨌든 시간 보유입니다. 그래서 최소 5년 하셔야 돼요. 최소 5년,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직접 투자보다 간접 투자입니다. 자, 이제 어디서 이것을 힌트를 얻어야 하냐 하면요, 아까 마젤란 펀드가 그렇게 전설적인 수익률을 거뒀는데도 일반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손해다, 이익을 못 봤다 하는 이야기는요, 왜 그랬습니까? 오르기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 뒤에 이제 오르구나, 이제 돈 벌겠구나 하고 들어갔고, 떨어지기 시작한 때로부터 6개월 뒤에 못 버티고 다시 팔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이 펀드 이익이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우리가 주식에 직접 투자라고 한다고 했으면, 야, 종목별 이렇게 등락 쳐다보면 이거 오르는 거 오를 때 계속 따라 들어가기 쉽지 않은데, 어느덧 많이 올랐을 때 뒤에 이제 말하자면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또 반대로 빠질 때 원금이 아까워서 쉽게 팔지 못하는데, 너무너무 많이 빠지면 이제 정말 두려워서 또 완전 그냥 반토막 난 상태에서 다시는 주식 안 해 하면서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직접 투자, 간접 투자도 아까 마젤란 펀드처럼 그만큼 어떤 사람의 투자자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은데, 직접 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투자보다는 그래도 간접 투자를 하셔야 된다, 펀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역시 공부입니다. 오늘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지만,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면 그 투자하는 기업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죠? 어떤 기업인지, 이익은 얼마나 내고 있는지, 또 지난해 재무제표, 즉 이익은 어느 정도 됐는지,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 계획은 무엇인지, 이런 등등을 알아야겠죠. 또 우리가 간접 펀드라면 그 해당 펀드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해야겠죠. 이 펀드는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지, 이 펀드의 성격, 즉 아까 오늘 나눴던 세 가지 펀드는 다 중소 가치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펀드지만, 내가 투자하는 이 펀드는 대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주로, 아니면 중소 가치주에 하는 펀드인지, 원자재에 투자하는 펀드인지,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라면 또 구체적으로는 그 펀드하는 지역은 해외 어느 지역인지, 관련해서 환차익, 환차손에 대한 이런 리스크는 없는지, 그런 등등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경제 흐름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경제 흐름 뭐죠? 요즘 이제 최근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금리, 부동산, 이런 이 경제 흐름이 결국
우리 투자에 직접적으로 아니면 최소한 간접적으로도 당연히 영향을 주거든요. 이 경제 흐름 지금 금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 나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일상적으로 이 경제 흐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는요. 결국은 이 아무리 좋은 중소 가치형 펀드들도 너무 커지면 변질됩니다. 아까 마젤란 펀드가 대표적이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원래 중소 가치, 그래서 피터 리치가 사실 은퇴한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 펀드에 장기 투자하는 것보다 적절한 갈아타기도 좋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1년 하고 갈아타고 1년 하고 갈아타고 몇 개월 하고 갈아타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펀드 타겟을 설정했다면 최소한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투자해 보다가 그 펀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공부, 그죠? 그 펀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한 다음에 원래의 성격과 좀 벗어났다. 대체로 이제 운용력이요. 그 펀드를 운용하는 주인공이 바뀌면 그 펀드가 성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해당 펀드에 투자하더라도 3년 이상 투자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펀드가 어떻게 펀드 동향에 대한 공부도 항상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괜찮은 다른 펀드로 옮겨 타서 또 좀 장기 투자하고 이런 방식이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펀드 바구니 방식의 투자가 좋습니다. 뭐 펀드 바구니 제가 계좌 이것은 이제 일반화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연금저축계좌, 한 계좌, 우리가 연금저축계좌, 개인형 퇴직연금, 즉 IRP 계좌, 퇴직연금 DC형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외 비과세 펀드 계좌, 베넥 유니버셜 보험, 이것은 베넥 유니버셜 보험, 이걸 계좌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도 계좌 형식입니다. 이것들은요, 이 속에 내가 원하는 펀드를 미리 많이 담아둘 수 있습니다. 많이 담아둔 다음에 이 펀드에서 저 펀드에서 이 펀드로 옮겨가기가 쉽죠, 그죠? 다만 이제 해외 비과세 펀드 같은 경우는 총 투자 금액이 10년 동안 3천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 펀드에서 A 펀드에서 B 펀드로 옮기는 순간에 3천만 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점은 대단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이런 한도 제한 없이 다만 이제 연금저축 계좌는 1,800만 원까지 할 수 있죠. 이런 등등 제한되는 것만 조금 아시면 앞으로는 이 계좌 방식의 투자를 통해서 적절한 펀드 리밸런싱을 하셔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대표적인 3가지 펀드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투자해서 손해 보려고 하려드는 사람 없는데 이 3가지 펀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이고 이익을 더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었습니까? 자, 돈 되는 정보가 매일매일 어디죠? 그렇습니다. 돈 파는 가게. 자, 이 방송 들으시고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기타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에 돈 파는 가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플러스 친구가 나오는데 거기서 플러스 친구에 친구 맺게 해주셔서 거기 채팅창 통해서 1대1로 채팅이 가능하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